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국민 불안은 여전합니다. 이성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판단력과 현재 상태, 국정 운영 능력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우려는 여야,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제기됩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판단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모이면 금방 해제 결의를 할 거라고 너무 뻔하잖아요. 뻔히 알면서 계엄령을 발동하겠다고 했다는 것.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의 판단력이나 국정 운영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이성을 잃었다, 정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판단력을 믿을 수 없다. 대통령이 이것을 수습하실 만한 능력이나 정신력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대통령께서 국정 수행이 가능한 상황인가 사실 좀 의구심이 있고요. 보수 언론들마저 이 정도로 비정상적일 줄은 몰랐다.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다. 최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에 큰 의문을 남겼다며 일제히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도 줄곧 야당 비판을 이어가다 갑자기 북한 공산 세력을 막으려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폈습니다. 담화 내내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등으로 지칭하는 등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표현을 남발한 것도 이성적인 판단을 의심케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에서 작은 결정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자리. 국가 수반의 불안한 모습은 불확실성을 키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내란 범죄자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좀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배신감을 키웠다, 오히려 사퇴 탄핵 외에는 길이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고 왜 윤석열이 내란 범죄 수기로 탄핵을 받아야 되는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가를 우리가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 뉴스와에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정희 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요. 듣고 나서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후에 기자 간담회에서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즉각 사퇴해야 된다, 아니면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 퇴진하는 것 외에는 이 사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뉴스와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어 대통령 퇴진 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오늘 오후 5시에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리스크이자 내란 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포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 윤석열이라는 자는 이제 지금 엄청나게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내란 범죄 수기자입니다. 내란 범죄 수기자예요. 비상계엄 선포를 해놓고도 이게 엄청난 죄를 지은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과로 지금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사과로 될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임기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향은 당에 일임하겠다, 이게 당한테 맡기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에 대한 메시지고, 국힘당 의원들은 이번 탄핵에
동참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안 되면은 국정 운영을 계속 이어가겠고 사과로 끝내면서 적당히 어물쩍 넘어가고 개헌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식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더 해먹고 이거를 한동훈에게 넘기겠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과거에 전두환하고 전두환이 궁지에 몰리니까 노태우가 슬쩍 올라와 가지고 노태우에게 정권을 이양을 하면서 과거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이전에 그 민자당, 그죠? 옛날에 민자당이라고 있었죠. 전두환 노태우 계열의 이 민자당, 지금 현재 국민의힘입니다. 이것들은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얼핏 보면은 얼핏 보면은 이 윤석열이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임기를 포함해서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 얼핏 보면은 이제 책임을 지는 자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권을 민주당에게 넘겨주면은 이 타격이 크고 무슨 뭐 탄핵 박근혜 대통령 때의 탄핵 트라우마를 호소를 하면서 우리가 더 심하게 망가지면 안 된다. 당이 분열되면 안 된다. 정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 뭐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프레임 씌워가지고 몰아내서 피해를 당하면 안 되니까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서 윤석열이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이제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가다. 뭐 이런 식으로 정권을 연장을 하려는 거예요. 일단은 봉합을 그렇게 하려는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약속을 해놓고 한동훈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기에게 정권을 이양한다고 약속을 당장 해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한동훈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새는 국민들에게도 모양이 좋고 윤석열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자세고 그 정권이 한동훈에게 오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 권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번 탄핵을 전국을 무사히 넘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이가 1년 정도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더 집권을 하고 조금 있다가 한동훈에게 정권이 넘겨주면서 한동훈의 정권을 잡으면은 윤석열을 적당히 뭐 이렇게 감형시켜주는 전형적인 정치 검사들, 사기 검사들의 어떤 전형적인 사기 수법 아닙니까? 자기들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범죄를 약화시켜주고 감형해주고 죄가 없는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엄청 범죄자 프레임을 있는 것 죄 없는 데 다 끌어모아가지고 최대한으로 때려서 부풀려가지고 권력의 칼과 총칼을 지금 휘두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이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렇게 개헌 약속을 하더라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한순간에 윤석열과 윤석열을 따른 부역자들에게 그 정권이 뒤집힐 수도 있는 거예요. 한동훈에게 갈지 아니면은 한동훈 말고 한동훈을 따르는 윤석열이 말고 윤석열을 따르는 다른 윤석열 계열의 친윤파의 누군가에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알아야 될 거는 한동훈은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서 한동훈을 체포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윤석열의 수법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수법은 적당히 이용해 먹고 버리는 거예요. 이준석 카드처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준석을 끌어들이고 힘을 얻었다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니까 토사구팽. 이준석을 탁 내치지 않습니까? 뭐 장제원은 어떻고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있던 사람들 다 밀어내지 않았습니까?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안철수도 단일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철수도 결국 밀어냈죠. 유승민도 다 정치적인 정적은 다 제거를 하고 정권 연장을 해서 이 인간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형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푸틴 계열이고 아주 그 옛날 독일의 히틀러 얼굴 보면은요, 여기다가 얼굴에다가 히틀러의 이 코스염만 붙이면은 거의 히틀러형이에요, 얼굴 형태가. 이 얼굴에 여러분 국민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있는지 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김건희를 보세요. 김건희. 자, 이번 계엄 상태가 얼마나, 자, 그러니까 한동훈이 정치적인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 윤석열, 김건희의 이 사탕발림에 속아서는 안 돼요.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얼마나 그 국회 국정감사나 뭐 청문회에 와서 그 김용현이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대통령실에서 그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 정치적인 선동을 하지 말아라. 김용현이도 정치적인 선동하지 말아라.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구라를 쳤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다 믿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며칠 전에 한밤중에 평온한 일상을 깨는 그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이 계엄군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어준, 그리고 한동훈 대표, 여야 대표 망라할 거 없이 국회의원들을 다 김민석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 다 잡아가지고 지금 감옥으로 끌고 가서 그거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 폐쇄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을까요? 다 고문을 하고 회유를 하고 가족들 못 살게 괴롭히고 선관위에 심지어 선관위를 털어서 선관위에다가 뭡니까? 선관위를 왜 털어요? 선관위를 턴 거는 뭐냐면은 선거관리위원회 지난번 이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든 2배에 가까운 200명에 가까운 이 야당의 국회의원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게 선거 조작이다. 부정선거 조작이다. 이런 여론을 만들면서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거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그대로 그 이론을 가다다가 선거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그 다음에 조작을 해서 이번에 총선이 무효다. 그래가지고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거의 다 몇 명만 빼놓고 형식적인 몇 명만 빼놓고 핵심적인 인사들은 거의 다 제거를 하고요. 다시 총선을 국회를 해산하고 무효화시키면서 다시 국민의힘 의원으로 절대 다수의 이 친정 체제를 왕정 체제를 구축하려는 이 윤석열의 검은 이 악마 같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거는 이 계엄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김건희가 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장님 무사. 아무것도 몰라요, 윤석열은. 장님 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 김건희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윤석열을 지금 조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 계엄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요. 자, 선거관리위원회를 털어서 선거 조작을 하려고 하고 무산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계엄군을 엄청나게 몇백 명을 보내가지고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을 했어요. 이거는 위헌입니다. 위헌적인 거예요. 국회를 침탈을 해서 계엄군을 보내가지고 헬기 동원하고 장갑차 동원하고 탱크 동원하고 계엄군을 보내서 국회 창문을 부수고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 끌어내서 잡아가지고 저 새끼들 다 잡아라.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특히 여당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만 빼고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추경호 이자도
여기에 가담 모의한 이 반란의 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 표결을 방해하려고 의식적으로 그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다른 국회의원들과 한동훈 이런 쪽은 가서 표결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190석 만장일치로 계엄을 해제를 시켰습니다. 해제를 의결했어요. 그런데 추경호는 어땠습니까? 추경호하고 그 국힘당 윤석열을 따르는 이 국힘당 의원들은 당사로 모이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로 민주당원들이 그 이 사태에 대해서 표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민주당도 당사로 모이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결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다 잡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내란에 모의를 하고 가담을 한 거예요. 추경호는 미필적 고의로 표결을 방해시킨 겁니다. 이 추경호를 잡아서 심판을 해야 돼요. 이게 반란의 수기입니다. 이 추경호도. 자, 그리고 설사 이 윤석열이 이 쿠데타가 정말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막은 데는 우리 국민들과 민주당 당직자들, 국회의원들, 당직자들이 다 나서서 온몸으로 이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심지어 미국도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개빡쳤습니다. 네, 트럼프도 지금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은 설사 윤석열이 쿠데타의 이 내란에 성공을 하고 지들 입맛에 맞게 이 정권을 장악을 해도요. 지금 이런 방법으로는 전 세계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특히 미국이 인정을 하지 못해요. 사전에 미국의 이런 내용을 통보하고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물론 국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한미동맹, 한미일동맹 그렇게 강조하면서 어떻게 미국 대통령 모르게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는가. 80년대 40년 전에 50년 전에 전두환 노태우 때나 그때나 벌어질 이 일을 왜 2024년 지금 이 시간에 평온한 일상을 깨고 주식시장이 이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외국인들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고 외국 여행객들이 국내로 들어오다가 외국 여행객들로 다 취소하고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국내에서 성공을 하더라도요. 윤석열이 뜻대로 하더라도 앞으로 윤석열이 해외에 나가면은 외국 지도자들이 윤석열을 반갑게 맞이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요. 외국인 주식시장이 다 유태인들이나 외국인들이 다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죄가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내란과 계엄을 일으킬 만한 국가 상황이냐고요.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에 떠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굉장히 위기, 경제적인 위기, 또 정치적인 위기, 군사적인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이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당장 사과로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성공을 해도 미국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고 이제 외국에 나가면은 정상회의에 나가면은 얘는 이놈은 완전히 왕따 당할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는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가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잡겠습니까? 길어야 5년이거든요.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끼케야 5년짜리가 무슨 천상천하 유아 독존 권력을 가졌다고. 제왕처럼. 자, 손바닥에 후보 시절에 손바닥 왕자를 썼죠. 제가 그때도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손바닥에 왕자를 쓴 거는 지가 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화문을 발표하거나 사과문을 발표할 때도 보십시오. 서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자리에 앉아서. 옛날에 이게 뭡니까? 옛날에 왕조시대, 이 조선시대나 이런 데 왕이 드라마나 사극 보면은 왕들이 앉아가지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명령하고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흉내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 딱딱 당당하게 서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책상을 딱 앞에 놓고 앉아가지고 짐은 고 국간이라 내가 왕인데 백성들은 너희들은 들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놈은 검사 출신이에요. 그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경제에 대해서 좆도 몰라요. 아무것도 생판 모르는 새끼가 지금 대통령이란 자리에 올라가지고 무슨 짓을 벌였습니까?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심지어 미국까지 대노하게 만들고 이놈은 아주 트럼프가 이제 곧 대통령 되면 트럼프에도 완전히 찍혀가지고요. 지난번 트럼프 장남이 와가지고 좀 만나자 대통령 만나자 4시간 동안 골프 치자고 기다리면서 했는데 팽당하고 무시당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갔습니다. 트럼프의 장남이 이번 트럼프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자기 아버지 트럼프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는 이 윤석열 이상인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고 실질적인 파워를 가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미국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미국에서 지금 미국 외교가에서 대노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의신도 다 보도하고 있고요.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지금 뭐 BBC나 CNN을 통해서 해외 언론을 통해서 다 지금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나요? 당장 구속하고 체포를 해야 돼요. 지금 사과로 퉁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국민의 배신감을 키워서 사퇴하고 탄핵 외에는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구속하고 체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이 내란 범죄에 가담한 새끼들, 사령관들, 방첩사, 수방사, 뭐 거기에 관련된 그 육참 총장, 계엄사령군 이런 놈들이 국회 앞에 와가지고 실패로 끝나니까 그 앞에 와서는 고분고분하게 조용히 이렇게 법망을 좀 법의 책임감을 피하려고 아주 조신조신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이번 쿠데타가 성공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와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들 그리고 한동훈 대표 다 국회의원들 다 잡아가지고요. 고문하고 잠 안 재우고 그러면서 지들 입맛대로 다 여론을 몰아가고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한 언론 방송 다 장악하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는데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가짜뉴스다. 반국가 세력이 모든 걸 자기의 뜻에 반대하는 걸 반국가 세력이라고 자기들은 정의로운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런 국민들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 권력 투쟁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뢰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받으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거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돈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신용을 잃은 겁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이자는 당장 구속하고 체포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뭐 수사단을 꾸려가지고 뭐 한다 하지만 당장 체포하고 구속을 해야 돼요. 당장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고 구속을 하지 않고 지금 수사하는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 수사를 하고 구속을 해야 됩니다. 수사하고 구속부터 하고 체포해서 구속부터 해놓고 수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 하는 거 다 쇼입니다. 그동안에 검찰이 보여준 게 뭡니까? 이 윤석열의 개가 되어가지고 김건희 범죄에 대해서 무혐의하고 국민권익위도 그동안에 무혐의로 다 아무 죄가 없다. 이야기하다가 이번 사태가 드러나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이제서야 실토하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외친 게 다 맞았잖아요. 계엄하지 말라. 계엄의 전환이 있다. 이야기했는데 없다. 그거 가짜 뉴스다. 정치적인 선동이다. 김용현 이 새끼가 얼마나 이런 거짓말을 하고 국민들 앞에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까? 그렇게 경고를 했으면은 그것을 듣고 그 위험한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국민들이 다 평온한 일상 가운데 지금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고 지금 내일을 준비하려고 쉬고 있는 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계엄군이라뇨.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하고 유리창을 뚫고 막 국회의원들 싹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하고 명단 돌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실패하고 나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마치 고양이 앞에 쥐의 자세로 딱 태세를 전환해가지고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마치 피해자인 것 뭔가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위에서 시켜서 한 것처럼 지들이 공무원 가담자 아닙니까? 이 공무원 가담자도 수괴들로 이 불법 계엄을 동조하고 같이 함께한 거예요. 이들은 최소한 무기 진영 내지는 사형을 선고해야 됩니다. 추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건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혼선을 주는 투표를 하지 말도록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한 건 미필적 고의입니다. 이건 분명히 악의적인 거예요. 그리고 당내에서 계속해서 당대표가 한동훈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원내대표가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다 그 뜻을 따르고 한동훈을 패싱시키고 다 그렇게 지금 방해 공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추경호를 철저하게 털면요. 이 추경호가 지난번에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그 녹취에 보면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금품 수수에 관한 뭐 20억 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덮기 위해서라도 권력을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과 관련된 국민의힘 그 의원들과 그 뭐 기관장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 논란이 되는 뭐 경남도지사나 뭐 서울시장이나 뭐 홍준표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얼마나 많은 이 더러운 인간들이 명태균과 관련되고 심지어 김건희와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계엄령을 한밤중 선포한 것도 뭐냐면은 그 의도에 이 명태균과 관련된 이 폰이 녹취가 확보가 되고 명태균이 구속 수사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거를 덮어보려고 한 방에 날려버리려고 모든 뭐 반국가 세력이니 뭐 예산 폭건이 하면서 지들 뜻대로 안 되니까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요. 이 윤석열 이자는요 검찰의 가면을 쓴 전두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검찰의 가면을 쓴 전두환. 사형에 쳐야 돼요. 사형. 반란의 수괴입니다. 이게 사과로 끝날 게 아니고요. 당장 체포 구속해서 사형에 쳐야 되는 심각한 범죄를 우리나라를 정말 위기에 빠뜨린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직무 중에 뭐 형사 소추권이 없죠. 그런데 이건 내란과 외환, 내란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의 수기자로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겁니다. 즉시 체포하고 구속해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요. 미국에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내정 간섭할 수 없지만요. 경제적인 거래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잘 생각해요. 윤석열 탄핵하지 않으면요. 한동훈이 권력을 잡을 것 같아요? 절대로. 시간 끌기 하다가 적당히 넘어가잖아요. 한동훈 잘 들으세요. 한동훈과 친한파 의원들 잘 들으세요. 한동훈에게 절대 넘겨주지 않습니다. 자, 이번 당내에서도 한동훈 패싱하고
추경호하고 그 일당들의 말에 윤석열과 김건희를 옹호하는 이 세력들에 의해서 이끌어가고 당신 한동훈은 패싱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만나는 거예요? 자, 한 총리 한동훈, 윤 담화후의 총리관서 또 긴급회동. 이제 만날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만나는 거야? 이게 뭘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5시에 표결이 있으니까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 너에게 권력을 넘겨줄 테니 날 믿고 해달라.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응? 자꾸 대통령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하다고 한동훈이 이야기하니까 뭐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과 중요 상황을 긴밀히 논의해 민생 고통받고 대의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 나는 그래서 만나서 뭐합니까? 나는 가만히 이제 있을 테니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당 정의 협의를 해가지고 나는 좀 봐주고 나와 김건희는 좀 봐주고 한동훈 대표 당신이 뭐 국정을 운영을 이렇게 안정되게 해 나가라 이런 식으로 좋게 해 나가자. 당이 쪼개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정권을 넘겨주면 민주당에게 넘겨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재명을 범죄자라고 하면서 범죄자에게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하면 우리가 피해를 당하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한동훈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이 그 말에 좀 그럴 일리도 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좀 쉬고 한동훈 당신에게 권력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를 좀 봐달라. 지금 그 얘기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이가 이 시국이 이 국면이 진정이 되면은 가만히 있느냐고요.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개가 똥을 끊지 그동안에 얼마나 뒤통수 치고 토사구팽 이용하면서 버렸냐고요. 한동훈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겉으로는 한동훈이 당무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은 뒤에서는 또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태가 조금씩 나아지면은 뒤에서 조종할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동훈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공격했다가 다른 인간으로 다른 이 제3의 인물로 치환을 바꾸는 게 이 윤석열 김건희의 이 음모고 본질이라고요. 김건희가 얼마나 조작의 달인입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얼마나 조작과 구라의 달인이냐고요. 이 범죄자 새끼의 말에 들으면 안 돼요. 한동훈은 이제 가족 명의로 아이디로 자기 와이프 아이디인지 가족 명의 아이디인지 김건희 윤석열을 비판하고 공격한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한동훈 여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똑똑하다고는 한동훈이 정말 똑똑하면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바보입니다. 한동훈은 정치적인 감각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공부밖에. 책 속에 나와 있는 그 공부는 내용은 잘 알겠지만은 현실에서는 다르게 돌아가거든요. 그 다른 판을 읽어야지. 그게 진정한 똑똑한 거 아닙니까? 자, 미국에 보세요. 미국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윤석열의 계엄령은 민주주의를 모욕했다. 이게 뭡니까? 민주주의를 모욕한 게 미국을 모욕한 거예요. 민주주의를 모욕한 건데, 근데 그걸 막은 한국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는 거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거에 박수를 보내는 거고, 국민의힘에서 이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모욕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은 가만히 안 두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 15선을 한 시어머니라는 분이 계엄을 직면한 한국민이 전 세계에 영감을 줬다. 계엄이라는 위기를 주고도 최단 시간 내에 빠르게 수습을 한 회복력을 이룬 한국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누구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한국 국민들. 거리로 그 야밤에 이재명 대표와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막 그 시민들이 나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손짓에 그 야밤에 막
모여든 시민들. 자, 이번에 우리 그 안규령 대변인이 CNN인지 BBC인지 거기 나와가지고 군인의 총을 막아서면서 막 부끄럽지 않냐고 소리치면서 울먹이면서 인터뷰한 내용, 감동적인 장면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에요. 자, 내용을 보면요. 나는 이 브래드 셔먼이라는 분이 민주당 의원이요. 나는 한국 국민과 국회의원들을 칭찬하고 싶다. 어떤 국회의원들입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에요. 한국 국민과. 그들은 터무니없는 이 계엄령 선포에 직면했을 때 전 세계에 영감을 줬다. 이건 터무니없다고 해요. 터무니없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계엄령 선포라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완전 터무니없는 일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건 모욕이었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대한 모욕이었다. 전 세계의 노력에 대한 모욕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한국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인의 민주주의 노력을 모욕한 거예요. 심각한 범죄라는 겁니다. 자, 그와 더불어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계엄령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역시 터무니없었다며 신에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에게 감사하게도 몇 시간 만에 해제됐는데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계엄령은 한국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뻔한데 그걸 훼손한 거예요. 오히려 훼손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 안보의 두 기둥 가운데 첫째는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헌신에 있어서 한국민들에 대한 단합인데 윤 대통령 그걸 훼손했다고 합니다. 한국민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미관계와 양국 국민의 관계라고 언급하는데 그쪽 여기 한미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요.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안보 공약이 1950년대 함께 싸웠던 사실의 잔재가 아니라면서 한국에 대해서 우리 미국이 헌신하는 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공동의 헌신 때문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지키고 있는 거지 1950년에 전쟁이 6.25 전쟁 때 함께 싸웠기 때문에 당연히 잔재로 남아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한국이 민주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독재로 나가면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미 관계라는 게, 양국 국민의 관계라는 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북한과 중국과 그 러시아의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민주주의를 이 동북아에서 일본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지키고 도와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도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국 쪽의 입장에서는. 근데 윤석열이는 그걸 훼손하려고 시도했다. 나는 그것이 실패하게 만든 한국 국민과 국회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걸 막은 야근 국회의원들, 이걸 막은 시민들과 국민들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윤석열이는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 계엄을 선포할 일이 아니다. 반란의 수기로 당장 처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담화문 내용에 보면은 의사들을 막 말 안 들으면 처단하라고 했잖아요. 처단이 뭡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뭡니까? 국회의원들을 당장 끌어내라는 거예요. 자, 김용현이 이 새끼는 어떤 놈입니까? 전에 그 새끼가 그 경호부대에서 국회의원이 막 그 뭐라고 말하고 이제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니까 그걸 끌어내가지고 국회의원을 입틀막을 해서 공수도로 이게 그냥 손으로 쳐내려가지고 치면서 국회의원을 경호원들이 잡고 이놈이 목에다가 뭐 이렇게 폭력 행사를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제가 알아봤어요. 저 새끼 굉장히 폭력적이고 위험한 놈이다. 자, 눈빛이나 얼굴을 보면은요. 자, 보세요. 이 새끼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상민, 자, 충안파. 이상민 이 새끼도 이놈도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김용현이도 그렇고 충안파들 이게 문제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났는데 이놈의 새끼들은 하나도 지금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다 풀려났어요. 김용현이 이놈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을 그렇게 가격을 하고 국회의원 앞에서 나와가지고 고분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선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김민석 의원과 또 우리 그 민주당 의원이 그 계엄을 제기를 했을 때 그건 정치 선동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2024년에 일어날 수 있나 하면서 막 선동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놈의 눈빛이나 이런 얼굴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주 아나무인입니다. 이놈도 절대 말을 듣지 않아요. 말하는 거 보면은. 내가 이런 놈들이 결국 사고를 칠 줄 예상을 했는데 결국 무서운 사고를 쳐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도 반란의 수기예요. 반란의 수기로 사형시켜야 됩니다. 당장 구속 체포해가지고. 자,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친한파로 알려진 이 그 조경태 의원이 있죠. 조경태 의원이 탄핵 조경태가요. 처음에는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혀놓고 오늘 보니까 사실상 탄핵 반대로 선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통과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봤는데 탄핵 반대로 선회를 했다? 한 대표 뜻을 따르기로 했다. 조기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짜는 게 중요하다. 좀 약간 실망스럽네요. 네, 조경태 의원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상 탄핵을 반대한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조기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분명하게 하고 당장 체포 구속을 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짠다.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연착륙시켜서 다음 정권을 민주당에게 넘겨주지 않고 한동훈계로 이렇게 넘겨줄 테니 협조해달라. 그런 얘기 거기에 지금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초록도 동색이라고 진짜 이것들은 지금 내란이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당권을 잡느냐, 정권을 잡고 넘겨주느냐, 누가 잡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인간들을.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은 가결되지 않아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건희는 통과 가능성은 높지만은 김건희 특검법은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은 윤석열의 탄핵은 반대로 선회했다. 나는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이 인간도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의원들은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이놈들은 정권에 욕심이 눈이 멀어서 윤석열이 얼마나 지금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계엄 사태를 불러일으킨 심각한 범죄인 줄 모르고 여기에 대한 단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적당히 묻고 조용조용하게 넘어가고 안정적인 로드맵, 평화적인 정권 이양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윤석열을 한동훈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탄핵에 찬성하지 말라. 반대해달라. 지금 거기에 야합을 한 거예요. 야합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또 만나가지고 야합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두환이 노태우에게 정권 권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척하면서 결국 지들끼리 정권을 잡고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오후 5시에는
김건희 특검법 이후에 윤석열 탄핵안 표결을 합니다. 탄핵안 표결을 하는데요. 자, 물론 야당은 탄핵안 찬성을 할 겁니다. 재적의원 다만 3분의 2의 찬성표가 필요해요. 200명이. 근데 야당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지만 재석 의원, 본인 출석 의원 3분의 2를 가결 기준으로 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여당이 불참하면 야당 단독으로 가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검법 재표결 마치고 탄핵안이 표결될 때는 퇴장하는 장면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뭐 의사 일정에 동의한 바 없다. 국회의장의 뭐 이것도 국회의장이 폭거라고. 뭐 무슨 이야기하면은 폭거는 지들이 벌이면서 계엄으로 인한 폭거는 지들이 하면서 국회의장도 또 이게 폭거라고 합니다. 예, 국회의장은 의사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비판하고 본의의원 즉 의원총회에서 본의 안건 표결 방식을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안건 표결 방식을 결정하겠다. 그런데 의장실 관계자는 뭐냐면 의사 일정을 진행하는 거는 의장의 권한이죠.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거는 안정적인 의사 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의장의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통상적 안건 처리의 순서를 뒤바꿔서 여당은 국회의장이 폭거라고 이야기하고 야당은 의장의 요청에서 협의를 했다. 예, 이렇게 지금 뭐 순서 일정 가지고도 이야기를 과거에 이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오늘 5시에 김건희 특검법 먼저 재표결하고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합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 일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본의회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했는데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은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요청으로 의장실과 안건 순서 조정을 계속 협의해 왔다.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했냐면은 윤석열 탄핵안의 반대 당론을 국민의힘이 정하니까 여당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을 차단을 하고 이탄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탄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김여사 김건희 특검법을 먼저 넣고 나중에 윤석열을 탄핵하는 거를 뒤에 넣으면서 참석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지 않는 이런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자, 보십시오. 윤석열이가 여당에 임기 등 거취를 맡기고 이선 후퇴를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예상한 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여당한테 자기 임기를 거취를 맡기고 이선 후퇴 시사. 이게 여당에 맡길 일이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 민주당도 있고 대다수 과반의 200명에 가까운 야당에게 이런 거를 거취를 맡기고 이선 후퇴가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돼요. 체포해야 돼요. 자, 추경호하고 박정아가 전날 용산에 모여서 윤 사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과는 쇼를 하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게 탄핵의 표결 영향을 주는지 부결될 때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 총리제 논의를 전망을 해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로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사과만 하고 이게 지금 사과로 끝날 일이냐고 이게.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 총리제를 하면서 모양새를 좋게 가져가자는 거죠. 연착륙하게.
검경 공수처가 계엄 사태를 수사의 속도를 높여라. 윤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 않겠다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면요, 야당에게 여당에게 이 자기의 이 임기 거취를 맡겨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를 받아야죠.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고 수사 받으면서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여당에 맡길 일입니까? 이게 탄핵을 반대한다는 이야기죠. 끝까지 이 인간은 책임질 줄 모릅니다. 하루속히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자, 오늘 오후 5시에 오늘 오후 5시에 탄핵 표결이 있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분노를 키운 대통령 담화고, 조국 대표는 내란의 공범이 되지 말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국민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분노를 하고 있는데 탄핵을 반대하면요, 이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됩니다. 내란 범죄의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반대한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국민의힘 당을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이런 범죄자를요, 범죄자를 조폭으로 말하면은 조폭의 수괴를 분명히 죄를 저질렀습니다. 엄청난 테러를 했어요. 조폭의 수장이. 그런데 이 조폭을 지지하는 조폭의 부하들이 우리 조폭 대장을 수사하지 말라, 체포하지 말라 반대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조폭들이 변호사를 써가지고요, 우리 대장을 수사하지 말라, 조폭 대장의 임기는 우리에게 일임해달라, 정권을 우리 대장을 저 검찰 측에 넘겨줄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하고 이해를 하겠어요. 불법 계엄 내란 음모 윤석열을 탄핵을 해야죠. 당연히. 조폭의 대장이면은 당장 잡아들여야 되죠.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고. 그걸 어떻게 옹호하고 변호를 합니까? 이게 국민의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금 탄핵하고 체포하라고 전국에서 시국선언문 발표하고, 대통령 대학생들과 또 사제들, 신부님들, 종교인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전 국민이 거의 다 나서서 지금 구속하고 체포하라고 하는데, 이걸 범죄의 수괴를 적당히 봐주고 사과로 퉁치고 넘어가고,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위해서 거국 내각이니 개소리 하면서 윤석열을 적당히 봐주고, 그냥 임기를 조금씩 넘겨줄 테니까 우리를 봐달라, 적당히 넘어가자, 이게 말이 통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내란의 공범자로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좋아요와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렸던 것처럼 여당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 해법을 두고 내부에서 여러 목소리가 분출돼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한동훈 대표 태도도 모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지만 정작 윤 대통령의 탄핵은 막아서겠다며 이중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첫 지도부 회의에서 고민이 컸다며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한 대표는 이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태에 관여한 군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는데 정작 윤 대통령 본인에게 요구한 건 탈당이 전부였습니다.
또 대표 모르게 추경호 원내대표 주도로 탄핵 반대 당론이 결정된 건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당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당론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직접 면담했지만 대통령실은 탈당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한 게 아니라 한덕수 총리를 통해 탈당 요구를 전했지만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겁니다. 야권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온 한 대표를 연일 겨냥해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 집단의 한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당대표로서의 책임입니다. 또 탈당 요구만 반복하는 걸 두고는 내란을 회책했다고 그냥 제명하면 된다. 윤 대통령만 만나고 오면 쫄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정치인으로선 민심을 생각하고 보수 정치인으로선 지지자 마음을 생각하겠다며 계엄 사태는 비판하면서도 탄핵은 막아선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선 차기 주자를 노리는 한 대표가 배신자 낙인이 찍힐까 우려해 더 과감한 조치를 요구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너무 함몰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함몰된 이유는 좀 약간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상황들이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뭐 본인이 굉장히 좀 약간 답답함을 느끼실 수는 있죠. 네. 근데 이것을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규정하고 그 반국가 세력을 하나의 어떤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네. 상식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기 생각에 함몰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저는 의아하고 그래서 뭐 사실은 이거는 뭐 주변에서 그냥 장사미사가 길거리에서 하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혹시 또 이렇게 맑은 정신이 아니신 거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지금 미스테리여서 대통령실에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이런 네. 것도 나중에 어디에선가는 뭐 국회에 와서든 아니면 어떤 뭐 수사를 받는 과정이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든 밝힐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래를 위해서요. 네, 장성철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송 사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네. 속보로 뜨길래 저게 뭐지? 뭐 잘못된 자막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네, 놀랬고 네. 당황스럽고 황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담화문에서 대통령이 사용한 자극적인 섬뜩한 단어들 때문에 상당히 놀랐어요. 어떤 단어들? 그 부분만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전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괴물입니다. 파렴치한 종북 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습니다. 폐악질을 일삼은 반국가 세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네.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갖고 행정부의 장관들을 탄핵시키고 검사 탄핵시키고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이거든요. 그것을 이런 식의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을 해서 공격하신 것을 보면 대통령이 상황 인식과 판단이 정상적이지 않구나. 좀 나라가 더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상황 인식이 조금 문제가 됐다 이렇게 두 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지금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비상사태예요?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지금 파괴됐나요? 내란 때문에 지금 사회 질서가 경찰력으로 통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시 상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잖아요. 네. 저 어제 저녁 그냥 친한 평론가들과 저녁 먹고 그냥 대리운전 해가지고 집에 편안히 갔어요. 그래서 그냥 샤워하고 누웠다가 갑자기 저런 상황을 본 거예요. 그렇죠. 국가가 돌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국민들은 일상생활 계속 그냥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예산안이 삭감이 돼서 불편하고
자신들이 아끼던 장관들, 부하들이 탄핵당해서 여러 가지로 기분이 나빠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것이 과연 이것이 과연 비상계엄을 할 일인가? 요건이 충족이 되는가? 어느 누구도 네. 이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비상사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제도적으로 무언가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도적으로 다 통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 제도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약간 상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과도한 부분이 존재한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통제가 안 된다? 그렇게 보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상황 인식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대통령의 경로가 많은 것을 지금 상황을 만들어내는구나. 우리 그 최혜병 사건 때도 네. 대통령의 경로가 모든 것을 촉발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 너무 함몰하시다가 또 자기 스스로 너무 경로해서 이러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도 들어요. 뭐 제가 뭐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저도 충격을 받았고 어제 이 소식을 들은 내내 저도 여기저기 전화 통화하기 되게 바빴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전화 통화해서 국회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 국회가 만약에 막히면은 제외 공간들을 접촉해가지고서 제외 공간들의 보호하에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뭐 전 군 출신들한테 전화해서 미국 군하고 좀 뭐 접촉이 되냐. 네. 그다음에 외교과의 사람들 접해서 미국 뭐 국무부나 이런데 뭐 접촉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나한테 좀 채널을 열어달라. 뭐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패닉 상태였던 거죠.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 그렇죠. 나의 안전까지도 엄청난 위협에 놓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제가 새벽 2시에 방송 출연 요청을 받았는데 진짜 고민하면서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가족들 다 걱정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정도의 국민들의 불안과 패닉 상태를 만들어 놓은 지금 대통령께서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국회는 즉시 본회의를 열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재석 190명, 찬성 190명, 전원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됐고요.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 선언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될 걸 알면서도 왜 무리서를 뒀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포고령이 나오고 나서 국회가 경찰과 군 병력으로 딱 둘러싸였거든요. 네. 그리고 헬기가 국회 경내로 착륙을 해가지고 군 병력들을 국회 본청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네. 본청 안에서 네, 잠시만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 비서관이 일괄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실장, 수석 비서관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군인들이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이유가 없거든요. 헌법상에서. 네. 네.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는 것도 군 병력과 경찰들이 통제를 해서 못 들어가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가능했다라고 본인들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허술하고 무계획적으로 저런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행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빠른 판단을 통해서 국회의원들 190명 모아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네. 무척 좀 다행스러운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이성적이지 않았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분이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근데 포고문을 보면 포고문에 국회를 움직이지 못하게 일항에 들어가 있어요. 정치행위를 하지 말아라. 국회와 정당은. 거기에 뭐 지방의회나 이런 거는 뭐 차치하고. 네. 근데 헌법 77조에 보면
계엄이 선포가 되면 국회에 통보 내지 보고가 되게 돼 있고 네. 그 보고를 가지고 국회가 심의를 해가지고 이게 적절한지를 심의해서 해제 요구를 하거나 이걸 받아들이거나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게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라는 거를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포고문 1항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조항이. 네. 그렇다고 본다면 알면서도 이랬다는 거는 뭔가 그 상황 자체에 그때 그 상황 자체로 돌아가 봤을 때 대통령이 이성적이지 못했다. 네. 근데 이성적이지 못한 이유는 도대체 뭐였느냐? 이 부분은 저는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네. 것이고요. 네. 대통령실이 지금 일괄 사의 표명했는데 이분들 굉장히 비겁한 분들입니다. 대통령의 하야를 건의하거나 정치적으로 어떻게 책임질지를 논의해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그게 안 받아들여졌을 때 사의를 표명하셔야죠. 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일이 발생하자마자 사의를 대통령을 혼자 뭐 이 책임을 어떻게 질지도 뭐 모르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그냥 무조건 사의 표명한다? 네.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듣고요.